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 수업이 시작됐어요. 5, 6월에는 이제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 나왔네, 요 답이 뭐였더라, 이것보다는요, 답이 뭐였는지보다는 이 문제에서 요걸 다뤄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요. 잔소리 그만하고 시작합시다. 자, 8페이지 봐요. 기출 변형 문제라고 써놨죠? 기출 문제를 그대로 쓰면 안 된대요. 네, 다른 분들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바꿔놓은 문제고, 요걸 풀어봐도 기출 문제랑 다르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봐요. 1번 문제 봐요. 과제 전달 방식 중 학습 단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 OX 선택하래요. 학습 단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과제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학습자의 연령이나 운동 수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학습 단서가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잡한 과제에 대한 설명을 계열성 있게 조직해서 계열성 있게 조직해 놓은 것, 이것이 뭐였죠? 요약 단서였어요. 학습 단서를 순서에 따라서 계열성 있게 조직해 놓은 것, 그것이 요약 단서였고요. 얘도 옳은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선택적인 학습 단서 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조정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옳은 얘기고요. 개방 기능 교수에 필요한 학습 단서의 선택은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둬야 된다.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가지였어요? 잠깐만요. 네. 어떤 기능이요? 개방 기능이 아니고 폐쇄 운동 기능에서요. 그러니까 5번째 거, 5번이 틀린 문제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제가 문제를 쓸 때 옳은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럴 때는 그냥 OX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문제, 요때 이 얘기가 나오고 2016년도에 요 문제가 출제돼요. 요거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은 유교사의 배구 수업에 대한 일화 기록기이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예방적 수업 운영 활동을 쓰고 니은과 같이 운동 기능이나 과제의 중요한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구호를 일컫는 용어. 여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여기 보고요.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구호. 이렇게 물어봤으니 얘가 뭐예요? 얘를 묻고 있는 게 뭐예요? 학습 단서죠. 이렇게 중요한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구를 일컫는 용어. 여기까지 보면 여기 보면 얘 학습 단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얘가 지금 학습 단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습 단서의 종류 있었죠. 그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사가 말로 통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좀 전에 살펴봤던 것, 개방 기능에 적합한 것, 그 다음에 폐쇄 운동 기능에 적합한 학습 단서들 이렇게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앞에 거 봐요. 2학년 1반 3교시 체육 수업이 시작됐다. 유교사는 배구 3차시 오버핸드 패스 수업임을 알렸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연습한 대로 정해진 집합장소와 위치에 모였다. 교사는 빈자리를 확인하며 신속히 출결을 확인했고 체육복 미착용 학생은 복장 점검표에 표시했다. 이렇게 했대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해놓은 거예요? 시간 줄이려고 그랬죠. 어떤 시간 줄이려고요? 상기적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방적 운영 활동의 명칭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상기적 행동의 구조화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화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파트너와 오버핸드 패스하기라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설명했다. 특히 손을 이마 위로 올리는 동작은 이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손을 이마 위로 올려서 해야지 이거 길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마. 손을 이마에 가져다 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라놨대요. 얘는 뭐예요? 얘 자체는 뭐예요?
학습 단서인 거죠. 또 손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동작은 삼각이라고 말했대요. 저거 자체는 뭐예요? 쟤도 학습 단서죠. 그 공을 받는 동작은 당겨로, 내보낼 때 스냅을 이용하는 동작은 튕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놓고 이제 학생들이 빈손으로 오버핸드 패스 동작을 이마, 삼각, 당겨, 튕겨, 이렇게 요 순서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대요. 얘네들을요, 계열적으로 조직해놨죠. 순서대로 이렇게 이마, 삼각, 당겨, 튕겨 이렇게 조직해놨죠. 이렇게 순서대로 조직해놨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건 요약단서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마에 갖다 놓는 것을 이마라고 해놨대.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고요? 학습 단서가 되는 거고, 순서에 맞게 이렇게 조직해놨다라고 하면 얘는 요약단서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선생님들 기억나는 거 볼래요? 요약단서의 기능이 있었어요. 요약단서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이점들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전체적인 순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동작 전체의 모습 기억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그 다음, 순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순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전체적인 모습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교사가, 피드백 제공해주는데 단서를 제공해줬었죠. 피드백 제공에 필요한 개념을 확정해주는 관찰 단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죠. 전체적인 모습 기억해주고요. 순서 기억해주고요.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제공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그 세 가지도 좀 체크해둬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학습단서, 요약단서, 학습단서의 종류들 이야기했었고 요약단서까지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약단서의 기능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도 잘 받아요. 요약단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사에게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학습자들의 모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점이잖아요. 전체적인 모습, 순서 기억하는 건 학생의 입장에서 편한 거고, 이건 교사한테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교사에게 주는 이점을 써라, 혹은 학생에게 주는 이점을 써라 이렇게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정리해봐요. 넘겨도 돼요? 2번 봅시다. 보기에 제시된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변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체육과 내용 영역이 세분화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도입됐대요.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도입된 거 몇 차예요? 3차에 들어왔었죠. 그 다음 보건 및 체육의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됐대요. 중고등학교에 레크레이션 영역 추가됐고 통일된 건 몇 차고요? 2차에서 통일됐고요. 체육과 내용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한 건 몇 차에서 했어요? 5차에서 나눠놨고요. 체육과 명칭을 초등학교에서는 보건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한 것은요? 1차 때 얘기죠. 차례대로 하라 그랬으면 리을, 니은, 기역, 디귿 요 순서가 되겠네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들도 똑같은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순환운동가 요때가 3차인 거고 명칭이 통일된 건 2차인 거고 5차 때 시민정이었고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이렇게 나눠진 건 1차 때였었고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 정리해봐요. 교수 요목기. 이때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교수 요목기라고 불렀다 그랬죠? 46년부터 54년까지요. 6333식 학제에 확정되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육이 필수 교과가 됐어요.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보건,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이렇게 불렀죠. 그랬다가 1차 교육과정, 교육과정 시대는요.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보건으로, 중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불렸고 2차 때 어떻게 됐어요?
통일됐었죠. 2차 때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었고요. 레크레이션 영역 추가됐었고, 다음 3차 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죠. 나선형 교육 과정 조직 형태였고,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제수교육이 체육과정 내용 체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4차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었죠.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삭제되고 평생 스포츠, 야유활동 등장하게 돼요. 5차 때는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동,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나눠서 세 영역으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받으시기로 했어요. 중고등학교에 체력운동이 들어와요. 체력운동이 중고등학교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중고등학교 몇 차예요? 5차 때요. 그 다음에 6차 때는요, 체육과의 성격 추가되고요. 이 부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이제 체력운동이 들어와요. 5차 때는 중고등학교, 6차 때는 초등학교예요. 체력운동에. 7차 때는요,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했고, 고2부터 고3까지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은 수업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고 O, X를 선택하래요. 여기 보시면요, 얘네들 주어지는 뭐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범례를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교사 여기 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 선택이동 경로. 학생들이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필수적으로요. 여기 있다가 일로 가는 건 필수로 움직여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보낸대요. 요걸 놓고 봤더니 1번 봅시다. A, B 유형에서 학습자가 과제의 종류와 수행 시간을 선택한다. 어때요? 학습자가요? 교사가 해놨잖아요. 이건 여기 학습 과제의 종류,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사가 선택해버렸어요. 얘는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C 유형에서 과제마다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과제가 난이도가 다르대요. 얘는 여기에 들어간 아이는요, 여기에서 과제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필수적으로 2번 과제 하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거치고 나면요, 필수적으로 3번 과제 가야 돼요. 난이도를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는 상의 난이도, 여기는 중의 난이도, 여기는 하의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순조롭겠죠? 낮은 난이도 했다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난이도, 이거 완수하고 나면 또 제일 어려워지는 난이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별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너무 버겁겠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과제 진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과제 진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얘네들은 잘 가요, 이렇게. 시간. 예를 들어서 5분 있다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얘네 이 낮은 난이도에서 5분 하고 나면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 가서 5분 하면 요거에도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난이도 가면요, 이렇게 순조롭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부터 시작한 아이들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제 진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난이도가 다르면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3번 D 유형은 각 스테이션마다 동일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D 유형 봅시다. 여기마다요, 과제들이 다 똑같대요. 여기 있는 과제나 여기 있는 과제나 여기 있는 과제가 모두 똑같대요. 이렇게 제시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과제 했던 애들이요, 어디로 가요? 일로 옮겨가죠. 옮겨가서 여기 두 번째 스테이션에 가서 똑같은 과제를 또 해요. 굳이 옮겨갈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괜히 이동 시간만 증가해요. 이렇게 과제가 똑같으면요, 옮겨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이동 시간 증가 때문에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개 유형은 스테이션마다 연습형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굳이 연습형만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연습형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쵸? 연습형 스타일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해도 되죠. 근데 연습형만 가장 좋다고요? 그렇진 않죠. 다른 거, 여기서
다른 스타일 가지고 사용하면 어때서요? 여기서 작업명 하면 어때서요? 별 문제는 되지 않죠. 그 다음, 5번째, 4개 유형은 학생 수의 적정성,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션식으로 구분해서 놓은 것이죠. 옳은 건 5번 문제예요. 자, 스테이션 보면 선생님들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스테이션 유형이 있었죠. 스테이션 유형 4가지 있었어요. 그죠? 싱글 스테이션에 싱글 과제. 이건 어떤 형태였어요? 스테이션도 하나, 한 가지, 과제도 한 가지. 그 다음에요. 멀티 스테이션의 과제는 단일인 것. 또, 싱글 스테이션의 과제가 멀티인 것. 멀티 스테이션의 과제가 멀티인 것. 이 4가지였었죠? 그러면 스테이션과 과제를 구분하는 기준만 갖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스테이션이 싱글인지 멀티인지 구분하는 건 뭘로 구분하기로 했어요? 스테이션 안에 환경이 다른지 같은지를 놓고 구분하시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벽에 설치된 농구 골대 있잖아요. 농구 골대. 여기에서 농구 골대에 가서 슈팅 연습을 할 건데 체육관이 이렇게 있고 골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대요. 자, 여기 스테이션 1, 또 이렇게 나눠놨대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연습해. 너희는 여기 가서 연습해. 이렇게 살펴보면요. 농구 골대가 다 똑같이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나 환경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오는 게 뭐가 달라요? 농구 골대의 높이, 이게 거리가 똑같다면 스테이션은 어때요? 똑같은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싱글 스테이션이 되는 거고, 멀티 스테이션은요, 얘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힘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골대를 좀 낮췄다. 여기는 정식 골대다. 이렇게 나눠버렸으면 환경이 달라지죠. 이럴 때는 어떤 스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멀티 스테이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과제인지 멀티 과제인지는 뭘로 구분하기로 했어요?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를 놓고 구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션을 구분할 때에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스테이션이 여러 가지니까 멀티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어요? 여기 스테이션이나 여기 스테이션 안에 있는 환경이 같은지 다른지. 또 과제가 멀티인지 싱글인지 구분할 때에는 과제가 여러 개 있어서 과제가 여러 개인지 아니면 하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여기서 과제 하나, 과제 1, 여기도 과제 1, 여기도 과제 1, 여기도 과제 1.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과제 1이, 과제 한 가지가 자유투. 여기는 레이업. 여기는 점프슛.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과제가, 그래, 굳이 1이라고 쓰지 맙시다. 여기 있는 과제가 자유투예요. 여기는 레이업이고요. 여기는 점프슛을 쏘래요. 그러면 이거는 싱글 과제인 거예요? 멀티 과제인 거예요? 싱글이에요? 멀티예요? 싱글이잖아요. 왜요? 여기 과제가 달라서 멀티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몇 개 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싱글. 만약에 여기에 자유투도 하고 여기서 레이업도 하고 이렇게 2개를 줬다고 하면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멀티, 이렇게 구분하시기로 했어요. 얘도 똑같으니까 굳이 또 안 풀어볼래요? 그 다음 4번 봅시다.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 전략의 명칭을 쓰래요. 각 팀에서 1등, 2등, 3등, 4등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팀의 같은 등수인 학생의 점수와 비교한다. 협동학습 교수 전략 어떤 거예요? 팀게임 토너먼트죠? 2번째, 팀원은 스스로 또는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제를 연습하고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의 결과를 평가한다. 이건요, 팀 보조 수업, TAI의 모습이고요. 각 팀원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난 후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 다른 팀원을 가르친다. 이건 직소 모형이죠. 자, 협동학습 모형 선생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봅시다. 문제로 나왔던 건 이거였어요. 모든 팀에게 동일한 학습 과제와 연습 시간을 주고 팀 점수는 팀원의 개별 점수를 합해서 만든다. 이건 협동학습 모형의 어떤 전략 볼 수 있어요? 학생팀 성취 배분, STAD 볼 수 있죠. 그 다음
각 팀에서 1, 2, 3, 4등 점수를 받은 학생이 다른 팀원과 같은 점수인 학생 점수와 비교한다. 이건 TGT고요. 팀원은 스스로 또는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제를 연습하고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얘는 TAI고요. 각 팀원은 전문가 집단 구성해서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난 후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 다른 팀원을 가르친다. 이건 직소의 모습이고요. 교사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도에 의해서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역할을 교대하면서 상대방의 학습을 돕는다. 짝을 이루어서 하는 건 스타일로 따지면 상황형 스타일인 거고, 모형으로 따지면 협동학습 모형이 아니고 동료교수 모형이 되겠죠. 자, 협동학습 모형 선생님들 공부했던 거 떠올리셔야 돼요. 주제.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슬라빈이 얘기한 세 가지 특성. 팀, 개, 학, 팀 보상, 개인의 충분성,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그 다음, 엘린 히키가 얘기한 네 가지 지도 목표. 협, 긍, 자, 성. 학생 사이의 협동적인 협력학습 증진. 학생들의 긍정적인 팀 관계 동료, 자아 존중감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학업 성취력 향상. 그 얘기도 했어요. 협동학습 모형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들 사이에 협동하는 것? 아니요. 어디예요? 학업 성취력 향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학업 성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지 협동을 하려고 이 모형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협동을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존슨 홀로백이 얘기한 5가지 기본 요소 있었죠. 팀, 일, 개, 대, 단.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충분성,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반팀, 반성. 그 다음에 모형 자체의 본질과 특성을 제공하는 6개의 절차적인 요인. 이거 있었죠? 개, 사, 격, 의, 팀. 이거 있어요. 개인의 충분성, 사회성 발달에 대한 외부적 관심, 격려자로서의 교사, 의도적인 팀 구성. 의도적인 팀 구성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팀 내에는 이질적으로, 팀 간에는 동질적으로. 요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 한 번은 물어볼 거예요. 아직 안 물어본 게 신기할 정도로. 근데 간접적으로는 한 번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냐면 뒤에서 나온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나눠놨대요. 어떻게? 애들 출석번호 순으로 그냥 이렇게 나눴대요. 이렇게 나눈 건 의도적인 팀 구성에는 맞지 않죠. 의도적인 팀 구성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팀 내에는 이질적, 팀 간에는 동질적. 이렇게 팀을 구성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팀 상호적인 연속성, 팀원들 간의 상호 의존 관계. 협동학습 모형 좀 외워야 될 게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 학습 영역간 우선순위, 협동학습 모형. 협동학습 모형은 둘로 구분해 보셔야 되죠. 심동적 영역이 우선인 경우와 인지적 영역이 우선인 경우 둘로 나눠봐야 됐어요. 심동적 영역이 우선인 경우에는 최우선 영역이 심동, 정의, 그 다음에 인지가 될 거고, 인지적 영역이 우선일 때에는 인지, 정의, 그리고 심동이 될 거고요. 학습 선호도. 자, 레이크먼과 그러샤가 얘기한 학습 선호도, 분류한 기준부터 우리 살펴봐야 되죠? 자, 뭐를 기준으로요? 기준 3가지 있으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참여적인지 경쟁적인지, 그 다음에 동료나 교사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협력적인지 협력하는지 경쟁하는지, 그 다음에 수업 절차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그래서 다행인 건 회피, 경쟁, 의존이 붙어 다녔고 참여, 협력, 독립이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 모형은 이쪽엔 참여, 협력, 경쟁 쪽으로 다 붙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의도적인 팀 구성에서 팀 간에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참협독에 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경쟁만 집어넣으시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숫자. 얼른 떠올려요.
숫자 제일 컸어요. 제일 큰 숫자 나타나는 게 협동학습 모양이었어요. 생각났어요, 이제? 1, 299, 50, 50, 100, 100. 여기서부터 떠올리셔야지, 이제. 여기 뭐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거. 내용, 선정. 두 번째 건요. 수업, 운영. 우리 청킹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요. 참, 교, 학, 그 다음에 과제가 2번 나왔었죠? 과제가 2개 나왔었어요. 제시가 먼저, 아니면 전개가 먼저? 먼저 제시하는 거라 했어요. 과제, 제시. 그 다음에 참은 참여 형태. 교는요, 교수적 상호작용. 학은 학습 진도. 과는요, 과제 전개. 그래서 얘는 1, 2, 9, 9, 50, 50, 100, 100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얘가 1에 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두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용을 교사가 직접 선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다 풀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결국 어떻게 주어지니까요. 이거 안 보여주고요. 학습 진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서술하라고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학습 진도 어디에 와 있어요? 100이었죠? 1하고 10, 그래서 100으로 봤어요. 이럴 때는요, 교사가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와 있을 때는요, 학생들끼리 팀 내에서 과제 학습 진도 이어가는 거. 2가지 모습을 생각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 5번 봅시다. 모선의 체육 수업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보고 OX를 선택하래요. 문제로 주어진 건,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 요거였었죠. 자, 6가지 전제 있었어요. 맨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거가 대전제. 대전제가 뭐였죠? 교수는 연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이가 대전제였고, 그 다음에요. 교수 스타일의 구조. 구조 어떻게 됐었죠? 과제활동 전, 중, 후 결정군으로 돼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였어요? 학생과 교사가 최대 최소 주고받았고요. 네 번째요. 스펙트럼. 스펙트럼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A부터 K까지 이렇게 나타났었고, 교수 스타일 군.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까지는요, 모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은 창조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 군으로 묶여져 있었고, 6번째 거는요, 발달 효과. 발달 효과는 어떤 측면에서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경로에서 각 스타일들이 독특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독특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말하고 선생님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각 스타일에서 독특하게 영향을 받아요. 이 스타일을 적용하면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영역에서, 심동적 영역에서 많이 발달하고요,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심동적 영역에서 많이 발달하고,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면 사회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어떤 스타일은 뭐 정의적 영역에서 많이 발달하고, 이렇게 독특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심동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 기능 발달시키고 체력 향상시키고 심동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 스타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들에서는 어때요? 다른 영역들도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모두 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들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내가 여기에 초점을 뒀다고 해서 얘들은 영향 안 받나요? 얘들도 받는다고요. 모두 다 똑같이 받아. 하지만 각 스타일들은 어떻다고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요거는 좀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선생님이 좀 잘 꼬집어 놓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장이 좀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간혹 나타나.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하면 얘가 답이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봅시다. 첫 번째, 스펙트럼 수업 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합적인 교육 목표 때문이다. 이거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유, 목적.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유, 수업 스펙트럼 필요성 4가지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그쵸. 개, 학, 복, 통. 첫 번째 거는, 여기 복합적인 수업 목표이구나. 첫 번째 거는요, 개인 스타일의 필요성.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내가 가장 편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 개인 스타일의 필요성. 그 다음에요, 학생 집단의 다양성.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흥미와 요구, 그들의 능력 수준,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 집단의 다양성. 세 번째요, 복합적인 교육 목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종목도 너무 많고, 같은 종목이어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한 가지 스타일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거, 통합적인 수업 구조의 필요성. 내가 모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을 이끌어갈 건지 아니면 창조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을 이끌어갈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요. 이 4가지는 기출됐어요. 반드시 챙겨두셔야 돼요. 그 다음, A에서 E 스타일군은, 이거 괜히 적었는걸? 여기는요, 뭐 중심이었어요? 모방을 강조하고 있죠? 모방한다는 거는요, 학생들이 보여줘야 할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스타일 군에서는 가변적인 학습 주제가 변해버린대요. 이러면요, 고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가변적인 학습 주제 개념 원리 전략으로서 지식이 주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앞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A에서 E보다는 F부터 K로 바꿔버리는 게 훨씬 편하죠. 얘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F 스타일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체육 분야의 주제는 움직임의 과학적 원리이다. F 스타일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F 스타일이 뭐였어요? 유도 발견형이죠. 여기가 유도 발견형. 그래서 우리 차례대로 얘네들의 명칭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제로 놓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스타일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유도 발견형 스타일은 움직임의 과학적 원리다. 얘 어때요? 네, 옳은 얘기죠. 그 다음 4번 G 스타일. G가 뭐였어요? G는 수련 발견형이죠. 수련 발견형 스타일에서는 학습자는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설계 해답 반응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설계 해답 반응은 무슨 스타일이에요? 확산 발견형이죠. 확산 발견형이니까 G 스타일이 아니라 H 스타일로 얘기해야 되겠죠. 얘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A에서 J 스타일군에서 학습자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도덕적 발달의 경로에서 동일하게 영향받는다고요? 동일하게 영향받는다. 독특하게 영향받는다고요. 하지만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도 영향은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굳이 동일하게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하겠죠. 얘도 기출문제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갈래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모선의 체육 수업 스타일에 따른 교과 내용 목표와 행동 목표를 보기에서 찾아 쓰래요. 교과 내용 목표 봅시다. 지정된 관찰자와 수행자의 역할을 반복함으로써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 관찰자와 수행자 역할 나눠서 한대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이죠. 이건 기억일 거고요. 과제를 스스로 연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용을 학습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 스스로 연습한대요. 무슨 스타일의 모습이에요?
연습형 스타일의 모습이죠. 그 다음 3번 동일한 과제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시작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다양한 시작점, 난이도가 다양하다라고 한 개념이죠. 무슨 스타일이에요? 포괄형의 모습이고요. 4번 제시된 모델을 빠르게 모방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 빠르게 모방할 수 있대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행하는 거. 이건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시형 스타일이죠. 5번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한 오류를 수정했다.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수정한대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자기 점검형이죠. 그 다음 행동 목표. 자신의 과제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사용하며 과제 수행에 대한 정직성을 유지한다. 이거 무슨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과제 수행 확인하는 것, 자기 점검형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색깔로 표시해 두셔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그래서 자기 점검형 스타일을 적용할 때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뭐가라고요? 정직성이에요. 얘가 없어버리면 자기 점검형 스타일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잘했다고 동그라미 해버리고 뭐 못했어도 해버리면 이 스타일의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생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교사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교사 잘못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자기 점검형 스타일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잘못이에요. 그 다음 7번 그룹의 기준에 맞춰 단체 정신을 강화하고 모두가 일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얘는 지시형 스타일이죠. 그 다음 초기 과제 수행 수준을 선택하여 자신의 시작점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경험한다. 자신의 초기 과제 수행 수준, 자기가 선택하는 것, 과제의 난이도가 다양한 개념인 거죠. 포괄형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개념이 있었죠. 학생들이 과제의 시작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보고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돼요. 과제 선택에 대한 피드백, 어떤 피드백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중립적 피드백 제공해야 돼요. 포괄형 스타일에서는 지금 여기 8번 봐요. 8번. 지금 포괄형 스타일을 설명하면서 포괄형 스타일에서 교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피드백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학생들이 과제 수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될 거고, 이때는요 중립적 피드백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해 줄 때는요 필요한 피드백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9번 9가지 의사결정을 실시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독자성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경험한다. 9가지 의사결정. 9가지 뭐뭐 있었어요? 청킹. 누가요? 복순이가요. 누가 시켜서요? 자진해서요. 어떻게 해요? 인질 붙잡고요. 시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은요? 복장과 외모. 수는요? 무슨 순서? 과제의 순서. 자는요? 자세. 그 다음에 지는 진행, 흐름과 리듬. 이는요? 인터벌. 질은요? 질문하는 거. 시는 시작 시간. 무슨 시작 시간이요? 과제별 시작 시간. 위는요? 위치. 중은요? 중지 시간. 무슨 중지? 과제의 중지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과제와 관련된 것은 기억해 두자고 그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었어요. 이 9가지가 지금 과제활동 전이에 중이 후에 지금 과제활동 중결정군 중 9가지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하게 될 건데요. 지금 해야 하는 이 과제가 안전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라고 하면요. 이 9가지 중에 2가지는 학생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거요? 이것은 학생에게 이양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2가지도 좀 체크해줘요.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이런 과제일 때에는 이 2가지는 넘겨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10번
동료와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과 사회적인 태도를 학습한다. 얘는 상호학습형 스타일의 특징이죠. 기출문제 보면요. 이거 옳은지 틀린지를 연결해 보라 그랬어요. 지정된 관찰자와 수행자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스타일이에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이죠. 얘 옳은 거고요. 똑같으니까 안 풀어볼게요. 그죠? 이거 보고 얘가 지시형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니까. 넘길게요. 같아요. 우리 방금 찾은 거랑. 그 다음 7번 봐요. 교사들이 제시한 과제를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정에 따라 쓰시오. 링크의 내용 발달. 최초 과제는 어떤 거였고요? 시작형 과제였고, 그 다음 교사가 설명이나 시범 보이고 제공해준 초기 과제, 얘가 시작형 혹은 정보였고, 세 가지 유형으로 발달시킨다고 그랬죠, 과제를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세련형으로, 이것과 대조되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과제, 양적인 확장을 얘기하고 있으면 확대 과제, 확장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나는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연습한 것을 평가해보는 유형으로. 이것은 뭐였어요? 적용형 또는 응용형이었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건 반복형 과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보는 게 편하겠다. 이 과제 다음에 세 가지 유형으로 발달시킨다고 그랬죠? 확대, 확장시키거나 세련형으로 아니면 적용형으로. 얘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장이었고, 얘는 양적인 확장이었고, 얘는 두 가지로 확대시킨다고 그랬죠. 과제를 확대시키는 건 두 가지 유형으로 확대시킨다고 그랬어요. 과제 내에서 또는 과제 간 발달. 과제 내에서 발달은요, 동일한 과제. 얘는요, 다른 과제.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예로 줘줬던 게 뭐였냐면, 언더핸드 서브를 소프트볼로 하다가 나중에는요, 배구공을 이렇게 발달시켰어요. 과제 간 발달은요, 언더핸드 서브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플러터 서브 하다가. 이것도 가능한 사람들은 이렇게 과제 간에서의 발달이었고요. 얘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적용형, 응용형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응용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연습한 것에 평가. 두 가지 모습이 적용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시키는 거야. 반복형이 될 거고요. 자, 김 교사. 그동안 연습한 체스 패스, 바운드 패스, 훅 패스를 경기에서 사용해보재요. 얘 뭐예요? 적용형이요. 이 교사. 각자 점프슛 연습을 5회 실시한 다음에 2인 1조가 돼요. 이제는 친구가 패스하는 공을 받아서 점프슛을 해보재요. 과제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죠? 얘는요, 확장형이 될 거고요. 영철아, 지금 시도한 바운드 패스에서 손목과 손가락의 스냅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좀 더 세련된 폼을 요구하고 있죠. 세련형이고요. 얘도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갈래요? 저 지금 감각이 없어요. 시계도 죽었고. 혹시 영상 길이가 얼마나 돼요? 45분이요? 좀 더 해도 되겠네요. 8번 봅시다. 다음은 체계적 수업 관찰 사례이다. 수업 관찰 결과를 토대로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협의할 내용을 보고 OX 선택하래요. 이걸 보면 이거 관찰 도구 뭐 쓰고 있어요?
사건 기록법 쓰고 있죠?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 관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행동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성은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속성은요? 지속성은 알 수 없어요. 지속성 확인하고 싶으면 뭐 사용해야 돼요? 지속시간 기록법 사용해야 되죠?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다음에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플러스로 해라와 같은 피드백 제공을 늘려야 된다. 다음에는 공에서 눈을 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어떤 피드백이에요?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빈도 늘려야 된대요. 어때요? 네, 교정적 피드백 너무 적죠? 얘는 옳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행동에 대한 칭찬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칭찬 별로 없네요. 맨 제지만 하고 있었네요. 얘도요, 옳은 얘기고요. 네 번째, 그런 형편없는 서브를 넣다니와 같은 피드백을 줄여야 된다. 이건 어떤 형태의 피드백인 거예요? 부정적 피드백이죠. 부정적 피드백 줄여야 된대요. 너무 많네요. 얘도 옳은 얘기고요. 사회적 행동 제지 시에는 관대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회적 행동 제지할 때는요, 관대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엄격해야 될 거고요. 첫 번째 거하고 다섯 번째 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9번 봅시다. 개인 의미 추구 모형에서 기초한 움직임 과정 영역의 요소를 쓰래요. 다 외웠죠? 원천. 여기에 따라서 사죠. 원천 뭐뭐 있었어요? 효과, 내용, 그리고요, 학습자, 그리고 사회. 효과,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면요, 내용 숙달 중심사죠. 학습자 강조하고 있으면요, 자실현. 사회 강조하면요, 사회개혁. 효과 내용과 학습자 같이 강조하고 있으면요, 학습 과정. 효과 내용, 학습자, 사회 모두 다 강조하고 있으면요, 행태 통합 중심사죠. 내용 숙달 중심사조에서 나온 모형 두 가지는요, 체력 교육 모형, 그리고 스포츠 교육 모형. 학습 과정 중심 사조에서는요, 움직임 분석 모형. 자아 실현 중심 사조에서는요, 발달 단계 모형에. 생태 통합 중심 사조에서는요, 개인 의미 모형. 그래서 개인 의미 모형에서 나온 개념 틀이 뭐였었어요? 목표, 과정, 개념 틀이었었죠. 여기서 목표 영역과 과정 영역이 있었죠. 목표 영역에 세 가지 뭐 있었어요? 걔는요, 개인적 발달. 화는요, 환경 극복. 사는요,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 발달이 뭐 있었어요? 생, 심. 환경 극복에서는요, 공, 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요, 의, 집, 분. 생리적 효율성. 심은요, 심리적 안정성. 공은요, 공간지각. 나 까먹고 있었다.
글씨 이쁘게 쓰라 그랬는데. 물은요? 물체 조작. 의는요? 의사소통. 집은 집단 간 상호작용. 뭐는요? 문화적 참여. 참고로 얘는 목표 영역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과정 영역이요. 기본 움직임, 응용 움직임, 창조 움직임. 기본 움직임에 뭐뭐 있었어요? 인, 유. 응용 움직임에는 적, 창조 움직임에는요, 다, 즉, 구. 이는 인지화. 인지화는요, 움직임과 신체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유형화는요, 움직임 배열하는 거. 네, 핵심 단어를 써주시는 게 좀 기억하시기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적용화. 얘는요, 유형화된 움직임 변형시키는 것, 혹은 이를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대련화는요, 시간적, 공간적.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움직임이요? 시간적, 공간적.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적절히 표현해요. 효율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것. 다양화는요, 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특한 움직임이라고 했잖아요. 각자 다 다른 모습. 즉흥화는요, 즉석에서 구성화는 새로운 움직임. 얘들이었죠? 과정 영역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목표 영역까지는 챙겨 두셔야 돼요. 쟤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자, 1번 봐요. 움직임 기술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연속적이면서 조화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배열하던 것. 움직임 배열한대요. 이거 뭐예요? 유형화.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볼래요. 이거 유형화. 움직이는 동안 신체 관련성과 자아를 인지하는 것. 이거요? 인지화. 부과된 과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형화된 움직임을 변형시킨대요. 얘가 적용화. 개별적으로 운동 방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고안한대요. 이건요, 다양화. 시공간적 관련성을 숙달함으로써 움직임 유형이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획득하는 것. 얘가 세련화. 개별적으로 새로운 운동을 즉석에서 창안하는 것. 즉흥화죠. 이거 찾았으면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쌤들, 우리 교재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이거 써놓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점도 2.5점 배점짜리 나왔어요. 감수는요, 개념, 과정,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감수, 혹은 수응이라고 그러죠. 수용하는 것. 감수. 반응, 잦은 반응 및 만족, 논쟁, 토론하는 능력. 학생이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능력. 얘가 반응.
가치화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선호하고 확신, 가치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직화는 가치의 개념 및 가치 체계를 조직하는 것. 그래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체계적으로 판단과 선택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 인격화는 가치 일반화예요. 일반화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른데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격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쉬운 건요, 감수와 양극단에 있는 건 쉽죠? 양극단에 있는 것. 감수와 인격화는 굉장히 쉽잖아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어렵죠. 우리 블룸이 얘기한 인지적 영역도 어땠어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여기 중에 평가하고 지식만 이렇게 기출 문제 주었고 가운데 있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끝에 있는 건 좀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도 기출 문제에서 이거 한번 건드렸으니까 이게 선생님들 빈틈을 채운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 메모하셨어요? 넘길게요. 보기는 크레솔이 주장한 체육의 정의적 목표에 근거한 예시다.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바르게 배열한 거. 이게 되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학생은 기술과 운동 수행의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할 수 있다. 얘가 조직화예요. 예, 조직화. 체계적으로 조직해놓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학생은 수업시간 이외의 활동에서 게임 규칙과 예절을 지킬 수 있다. 수업시간 외의 활동,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인격화에 대한 얘기고요. 학생은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규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가치화예요. 가치의 중요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춤에 대해 다른 학생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듣는데요. 어떤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건 감수, 수용. 학생은 스포츠에서 경쟁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 이거 학생이 듣고 보고 한 것, 이것에 대해서 토론, 논쟁할 수 있는 것. 얘가 뭐였어요? 반응이었죠. 굉장히 좀 까다로웠겠죠. 우리 좀만 쉽시다.